나심 탈레브는 왜 불확실성을 피하지 않았을까? 에피소드 5. 불확실성의 사고. 우리는 보통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나만 뒤처질 것 같고, 심지어 내 선택이 틀렸다는 증거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진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확실해 보이는 선택을 고른다. 검증된 길, 이미 누군가 성공했다는 방식, 안전하다는 말이 붙은 계획. 그렇게 하면 적어도 후회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확실함을 좋아하지만 현실은 그 확실함을 자주 배신한다. 계획은 잘 세워졌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들어오고 숫자는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흩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운이 나빴다거나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애초에 불확실성을 너무 얕게 취급했던 건 아닐까 싶어진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모르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고 통제할 수 없다는 감정은 곧 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든다.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보고서를 만들고 전문가 의견을 찾는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마치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실제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걸까? 아니면 우리가 불확실성을 잠시 잊고 있는 걸까? 여기서부터 사고가 갈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을 더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다.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면 위험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분석을 붙이고 더 그럴듯한 논리를 만든다. 그런데 예측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맞히는 게임이다. 그리고 미래는 생각보다 자주 크게 그리고 잔인하게 빗나간다. 문제는 예측이 틀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측이 틀렸을 때 한 번에 무너지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데 있다. 예측이 조금만 틀려도 괜찮은 구조라면 예측은 그냥 참고 자료가 된다. 하지만 예측이 틀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구조라면 예측은 곧 생존의 조건이 된다. 그때부터 예측은 위험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불확실성 자체가 문제였던 걸까? 아니면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고 믿는 태도가 문제였던 걸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구조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그 구조는 대개 평소에는 안정적이지만 한번 크게 흔들리면 치명적인 형태가 되기 쉽다. 작은 변동에는 강하지만 큰 충격에 약한 구조,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한 번에 부러지는 구조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흔히 안정을 선택한다. 그런데 안정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말로 안정적인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잠깐 안정적으로 보이는 착시다. 착시는 특히 위험하다. 착시의 문제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안심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걸게 된다. 그러다가 큰 충격이 오면 그동안 쌓아둔 안심이 한 번에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는다. 우리가 믿었던 안정이
실제로는 불확실성을 숨긴 포장지였다는 걸. 그래서 사고의 방향을 조금 바꾸면 선택의 기준도 바뀐다. 미래를 맞히는 능력을 키우는 대신 미래가 빗나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초점이 이동한다. 그리고 이건 겁이 많아서 조심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용기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인정한다는 건 내 계획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내 판단이 빗나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인정이 없으면 사람은 늘 내가 맞을 거야 라는 확신으로만 움직이게 된다. 확신은 기분은 좋지만 되게 비싸다.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맞는 선택을 찾는 것보다 망하지 않는 선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진다.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건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번 손해를 봐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구조를 피한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질문이 달라진다. 이 선택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잘못됐을 때 어디까지 망가지는가를 먼저 묻게 된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이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방에 끝나는 선택을 멀리하게 된다. 이 기준은 투자에서도 사업에서도 커리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이 당장 크게 좋아 보이더라도 그 선택이 한 번만 어긋나면 회복이 불가능한 형태라면 그건 사실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선택이 아주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손실이 제한되는 형태라면 그 선택은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선택은 겉으로는 소심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구조가 결국 사람을 오래 살아남게 만든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결과에 집중한다. 하지만 결과에는 운이 섞여 있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시도할 수 있었는지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다. 그 차이는 예측 능력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예측이 틀려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람은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예측이 틀리면 끝나는 구조를 가진 사람은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진다. 그래서 오히려 끝까지 부정하거나 끝까지 버티거나 더 크게 베팅한다. 이때 불확실성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구조의 문제로 바뀐다. 불확실성을 전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불확실성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작은 실패는 허용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실패는 피한다. 작은 변동성은 감수하지만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나는 취약함은 멀리한다. 이 접근은 겉으로는 덜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공격적일 때가 있다. 왜냐하면 큰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놓으면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 횟수가 많아지면 불확실성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 어쩌다 한번 크게 되는 일이 내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결국 조건이다.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기본값이다. 그 기본값을 무시하면 우리는 늘 착시 속에서 선택하게 된다. 반대로 그 기본값을 인정하면 우리는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와도 살아남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선택을 완전히 바꾼다.
그래서 나심 탈레브가 불확실성을 피하지 않았다는 말은 불확실성을 좋아했다는 뜻이 아니다. 불확실성을 전제로 사고했다는 뜻에 가깝다. 무엇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미래가 빗나가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 불확실성을 없애는 대신 불확실성 속에서 버티는 구조를 만든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가 아니다. 불확실성을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태도다. 그리고 그 착각은 종종 확실해 보이는 것에 얼굴을 하고 들어온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걸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은 것을 담보로 잡는다. 그러다가 충격이 오면 그때서야 깨닫는다. 우리가 피해야 했던 건 불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숨겨놓은 구조였다는 걸. 생각의 출발점은 여기서 갈린다. 예측으로 불확실성을 지우려는 사람과 구조로 불확실성을 견디려는 사람. 맞히는 능력에 기대는 사람과 틀려도 다시 일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현실은 대개 후자가 오래 남는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샘 알트먼을 이야기한다. 왜 그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누구보다 크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빠르게 확장하려 했을까? 에피소드 6. 통제하면서 확장하려는 이유.